우리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렸네요. 날씨가 좀 더 추워지겠죠? 겨울이 한 발자국 더 성큼 다가온 주말입니다. 어, 통장에도 투자 잔고에도 겨울이 좀 왔죠. 겨울이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다행히도 지난 주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쫙 올라가 줬는데요. 그 내용 같이 살펴보면서 이 시간 또 꾸며보겠습니다. 우선은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입니다. 11월 10일 열하나까지 예, 결과인데요. 숫자가 좋네요. 20221111 예. 경과일자도 737 예, 그렇습니다. 금액가중 수익률로 건너뛰고 연평균 수익률은 6.32%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예, 빠졌죠. 어, 1,400원대가 너무 당연한가, 1,500원 안 가나 했는데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100원 하락한 상황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 가치들이 올라가 주면서 지난주 대비 성과는 올라갔습니다. 음, 피어스원이 이제 석 달 동안은 꽤 선방을 잘 해줬어요. 네.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안 고쳤네요. 네, 선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3%. 그래서 벤가드 S&P 500 ETF 펀드보다 성과가 안 좋았고요. 올해는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 요 달이 지나면 요 상승했었던 것이 반영되면서 조금 나아지겠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좋지는 않았네요. 버핏 아저씨가 얘기했었던 이거다 저거다 고민 마시고 S&P 500 인덱스 투자하시면 섭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년, 5년에 대해서는 10%대, 연복리 10%대 수익을 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하죠. 또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더 저가로 매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큰 게 문제긴 하겠죠. 20%씩 변동성이 생긴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S&P 500 성과 꽤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투자 성과가 확확 빠지는 상황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견뎌낼 수 있느냐? 적립식 하시면 무조건 견뎌지는 겁니다. 연금저축펀드나 또 S&P 500에 연동되어 있는 ETF 이런 것들 가져가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계속 적립식을 하시게 될 테니까 이런 찬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런 찬스에서 수익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뭐 위험은 뭐 쭉이 아니죠. 잠깐 동안 오는 것이 위험이고요. 다시 원위치로 복귀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또 투자를 계속 하실 만하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얘네들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잘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도와주는 유동성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이런 것이 경제 체력을 계속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일비만 하지 않으면 인덱스 투자가 돈을 벌어준다는 믿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12월 4일 대비해서 다우존스는 4.5% 정도, 4.15% 정도 상승했고 S&P 500은 거의 6%가량 올랐고요. 나스닥은 8%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주는 덕분에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게 왜 올랐느냐? 지난주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그 상승률이 7.7%로 나왔어요. 전월에는 8.2 나왔고 이달에는 아마 8.0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왔죠.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주니까 인플레이션율도 줄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연준이 금리는 좀 그만 올리지 않겠는가, 인상폭이 좀 줄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미리 시장에 반영되면서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CPI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연월간 상승률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하게 작용해서 증시가 올랐고요. 이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물가는 이제 다 올랐다.
이제는 꺾이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게 통화 정책에다가 반영을 해서 금리 인상을 좀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페드워치 FRB에서 얼마나 그 금리를 올려 줄 것이냐. 지금까지는 0.75가 4번 연속이었었죠. 그래서 거의 뭐 3%가 스트레이트로 올라와 준 놀라운 상황이었었는데 이 속도가 12월에는 좀 떨어져서 0.75가 아니라 0.5bp 정도. 그리고 1월은 없죠. 2월, 3월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0.25 정도에서 향후 1% 정도만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 4%대 중반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인상률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부양의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언제쯤이면 금리를 좀 다시 조금 낮춰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도와주겠느냐? 그 예상치는 내년 9월 정도로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은 계속 겨울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뭐 지난주 보셨다시피 이렇게 3대 지수가 금세 또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투자의 타이밍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도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립식 투자해 나가면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나한테 계속 유익한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 소비 둔화로 인한 금리 인상률 하락에 대해서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게 이제 CPI 상승률 둔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겨울 지난 거 아닌가 하면서 또 많이 들어가는 분들 때문에 금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이 말하는 찐바닥, 진짜 바닥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비즈니스 중에서 노동 집약적 서비스들이 있죠. 뭐 제조업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서의 물가 상승은 또 열외입니다. 사람 손이 가는 것들이 자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아직 물가가 하락하는 데에 동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연준이 자 이제는 물가가 완전히 꺾였네, 통화 긴축해야겠네 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드워치가 0.5를 다음 12월에 인상한다고 봤지만 이게 0.75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번 주에 있었던 증시 상황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바닥이라 가능하면 이제 추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마저 드네요. 약간은 뭐 TQQQ 같은 거뭐 전체 포트에서 한 10% 정도 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시장의 상황을 믿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본주의는 통화 팽창이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계속 통화를 더 찍어내면서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고 그에 대비해서 돈값이 낮아지는 것의 반대말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각국 중앙 정부 은행들은 계속 돈을 찍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조차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통해서 돈 찍어내기를 도와주고 있는 것.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값을 디폴트로 고정해 놓는다면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물가 상승을 또 주가 상승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비 없이 꾸준히 투자해 나가시면 인생이 확 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것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